안녕하십니까, 정마현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20대 때나 30대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였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적 행위, 정책, 특히 이제 선거 전략 전술, 실전적으로 선거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가졌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관념들이 전부 편견이었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외로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출중한 능력을 정치 신인 시절부터 보이셨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고정관념이 어떻게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이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후광에 의해서 저렇게 성장한 것이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치인 박근혜로서의 능력은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의 오류를 정말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 정치 신인 시절부터 상당히 출중한 정치적 능력을 보유하셨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입문하신 계기가 97년 대선 때 이해창 후보를 지지하면서부터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해창 후보가 상당히 열세였는데, 막판에 이제 DJ에 대한 보수층의 보수층과 영남층의 반대표를 결집하면서 이해창 후보가 이제 추격을 하고, 그 11월 말쯤에 역전하게 됩니다. 일반 여론조사 상에서. 이게 이제 선거법상 그 당시 여론조사가 공표는 안 됐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즈음에 이제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이해창 후보의 아들들 병역 의혹 문제가 다시 재점화되면서 다시 이제 1등을 내주게 됩니다. DJ한테. 그렇게 가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2월 10일쯤에서 평당원으로 한나당에 입당하시고 나서 이제 굉장히 추격 붐이 다시 있는데, 상당히 근접하게 추격했습니다. DJ한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 정치 입문하시고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도에서도 엄청난 호응을 얻었었는데, 그 당시 이해창 후보 선거 캠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더 결과가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97 대선을 공부하면서. 참 아쉬웠습니다. 97 대선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98년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활동을 하시는데, 98년 대구 보궐선거였죠. 상대는 엄삼탁 후보, 아주 중진 여권의 뭐 중진 후보라고, 경력이 좋은 중진 후보. 상당히 참 늦게 뛰어드신 걸로 아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뛰어들자마자 그냥 거의 뭐 압도적으로 이겨버리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상당히 반향이 컸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적 파워가 그때부터 성장하는 걸로 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출중한 역량을 보이시는 한 대표적 예가 2004년 총선입니다. 당시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지금 한나라당이 사면초가의 위기를 빠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한나라당 대표를 맡으시는데, 그 전 언론은 이제 한나라당이 완전히 침몰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전국을 누비면서 굉장히 큰 반향으로 이끌어서 이제 한나라당을 구해내지요. 하도 악수를 하셔가지고 오른쪽 손에 붕대를 감으셔가지고 왼손을 이제 나중에 악수를 하게 되시는데, 선거 기간 중에 그것도 모르고 이제 유권자가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환영해가지고 악수를 했는데, 오른손에 닿으면 엄청난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사르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을 이제 구해내시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고비가 있는 선거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로 나서가지고 진짜 혼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해서 근데 극적으로 이제 막 위기에서 당을 구해내고, 참 그렇게 사력을 다하는 모습에서 상당히 제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본 이미지가 전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본 이미지가 정말 잘못됐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출중한 능력을 이제 선거 과정에서 보이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딱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나름대로 엄격한 상호주의 하에서 대북 정책을 펼친 걸로 제가 학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권도 연계하고 한미협사를 강화하면서 한미 안보 공조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또 통진당을 해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내적 안보를 더
강화하는 아주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진단 해산에 있어서 뭐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가지는데 통진당 해산이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냐, 분명히 잘못됐다고. 아니 통진당 해산은 분명히 잘한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한국의 내적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도 헌법 질서의 어떤 기본 가치를 부정하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정치 결사에 대해서 헌법상 그 해산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에 공조할 수 있는 어떤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일 수 있는 또는 전복할 수 있는 위험한 정치적 결사 조직에 대해서는 헌법상 정당 해산 심판을 신청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정당 해산 판결이 나오는 것은 민주국가 원리에도 부합하고, 어떤 현대적인 민주국가라도 현대적인 민주국가의 내적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탄핵 심판 그 정국에 있어서 잘못된 탄핵 심판을 이끌어내는데 여러 세력이 융합하는 형국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북한 노동당도 상당히 개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이버 상에서도 개입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서 그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잘못된 탄핵 심판 그 정국에 있어서 상당한 배후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헌법상 탄핵 심판을 통해서 물러나시고 잘못된 재판으로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난 시간 동안 엄청난
대한민국에 굴욕을 주고 아무런 성과도 실질적인 성과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훨씬 재평가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내적 안보를 다지고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대북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 조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상의 잘못된 탄핵 심판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주의에 환기시키고 여론을 형성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른 대북 정책이 형성돼서 대한민국이 다시 안전해지고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이 잘못된 탄핵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알리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재평가하고 그러면서 지금 잘못된 대한민국 대북 정책을 바로잡아가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한반도에서 부도덕하고 주민들을 학살 착취하는 북한 살인 독재 정권을 구축하고 전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애국 시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부당성을 지적해 주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올바르게 재평가해 주시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서는 미래가 다시 오기를 희망합니다.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헌법상 탄핵 심판의 진실을 올바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